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뉴스 유쾌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요새 뉴스토마토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0만을 돌파했죠. 네, 50만도 55만입니다 지금은. 난리죠 지금. 네. 난리죠. 가장 위험한 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왜요? 네. 왜요? 토마토가 조만간 네. 터질 것 같다. 크래쉬가 될 것 같다. 이게 또 불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무서운 얘기가 들으죠. 김 변호사님이 조만간 네. 지금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티켓 여러 개로 예약했던 전혀 얘기가 그렇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편도로만. 네. 이제 편도로 토마토가 아니라 도마도가 된다. 도마도가 된다. 도망 도마도가 된다. 네. 하여튼 뭐 보도는 아마 계속 될 걸로 네. 보이고요. 뭐 보도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해야 되고. 언론사는 확인이 됐다면. 언론사는 보도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반박할 의견이 있으면 그게 또 근거를 가지고서 반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추가 보도가 예. 있고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론조사 최고 예.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명태균 씨도 뭐 여론조사를 본인이 좀 했다, 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론 조작 이런 게 가능한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죠.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것도 문제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네. 또 여론조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이어야 되고 매우 중요한 자리네요. 그러면. 그럼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는 국가입니까? 왜?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일본과 다르게 대통령도 직접 선출을 하죠. 그러니까요. 직접 투표를 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사회 전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의 중요 의사결정이 이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장, 뭐 대통령.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나쁜 의도를 가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여론조사,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금전적인 유혹 또는 또 자리에 대한 유혹. 아니 내가 잘 되면 아하. 가만히 있겠어? 아하, 그러네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첫 번째는 샘플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도록 응답자들 좀 선별해달라. 표집을 그렇게 한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이거는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부러 뭐 명단을 주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경선 조사를 돌려달라. 그런데 또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의도적으로 발생된다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조사가 된다. 그런 일이 실제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조작, 알고 있고요. 거의 조작에 가깝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늘 언제나 말썽만 일으키고 성대모사도 비슷하지도 않은 걸로 웃기려고 드는 이상민 1번. 그 다음에 늘 정직하고 늘 투명하고 우리 사회 모범과 표본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2번 박지훈 변호사. 아니 그럼 사람들이 다 2번으로 돌아가요. 저거는 부정 여론조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 여론조사를 막아주십시오. 배종찬은 제가 사퇴하십시오.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단적 얘기긴 하죠. 부정입니다. 제가 또 하나만 딱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톤에 따라서도 자동응답 조사도 있습니다만 이 목소리 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 톤도 중요하군요. 기하께서는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1번 엄마 2번 아빠 1번 엄마 2번 아빠. 그 오빠는 아니 전 엄마가 좋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걸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댓글에 다 1번 나와요 지금 이 엄마. 그렇죠. 근데 아유, 세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들 유혹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대한민국 실제 최고. 예. 실제 여론조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최고는 아닙니다. 여러 유혹을 받으면 저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건 일단 네, 아예. 아예 전화 안 받습니다. 경제업체를 안 받는 겁니까? 그 반말하시면 정신 차리세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본심이 나왔습니다. 반말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리얼미터를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시각히 조심스러워했다. 그리고 된다.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네.
박지훈 서울시장이다. 예를 들면 네. 아이 배 소장 좀 내가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야 내 여론조사 좀 나 1위로 나오게 해줘. 좋게 해달라. 저는 전화 끊어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친할 수는 있지만 와, 근데 그만큼 무섭네. 친하다고 해서 조사를 조작해준다?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 지금 배종석 소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더 철저하고 더 양심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그렇죠. 주셨는데 김홍 전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 명태균 씨 자기 여론 뭐 얘기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의원, 홍준표 시장 등 많은 분들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이제 모른다고 봐요. 가깝잖아요. 아니, 난 뭘 가까워, 내가. 친하다면서요. 나는 물리적으로는 박지훈 변호사하고 그렇지? 가깝고. 저하고요? 예? 여기 다 가깝지. 나는 모른다. 저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돌려보냈다니까. 내가 지금 이마도 아프고, 제 응급실 뺑뺑이도 지금 20번이 넘게 돌았는데, 그래요. 아니, 또 깨질 뻔했네, 지금도. 아유, 화나셨네요. 아니, 나 이제 힘들다고 봐요. 예. 나이가 80인데, 네. 추워도 내가 친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아, 예? 안 친하다. 예. 명태도 잘 안 먹어, 내. 명태조차도 안 드신다. 그렇다고 봐요. 예. 그렇게 때문에 때문에 내가 때문에. 정말 열받는다고 봐요. 내가 와이프 돌려보냈는데 당신이 오면 우리 개혁신당 망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돌려보냈는데 네. 내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듣긴 들었는데 약간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혀 갖고 이런 걸 혀 갖고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나이 먹어봐 왜 혀꼬이지. 홍준표 시장하고는 친하신가요? 얘는 오늘부터 예. 미국에 출장을 갑니다. 출장 가십니까? 아, 미국의 시장에서 정말 대구가 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방문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시군요. 어? 캘리포니아. 아 그겁니까? 예, 그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좀 배웠다고 무시한 어디 가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사람 다 되시오. 아, 예. 참 그거 참. 어쨌든 국제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잠시 있고 아메리칸 실텐다드 마인드로 좀 네. 가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국내 정치가 네. 어디 꼴 사나운 저 당대표가 좀 그만하려면 알겠습니다. 화양연화를 겪을 때 우리는 해를 겪었어. 헬. 아니 보신 중국 영화가 지옥이었어. 하양연화밖에 없어요. 가짜는 저런 친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당대표 배알이 없는 당입니까 우리가? 아하. 참, 참. 미국으로 가야겠어. 다녀오십시오. 같이 갑시다. 진짜. 어차피 그 토마토 지금 위험해졌어요. 아니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이 갑시다. 아니, 저는 갈 예? 생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제 뭐 긴급 여건 하루면 나와. 아유, 저 어? 여권 빨리 다- 갑시다. 안 미국.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참. 예, 잘 다녀오십시오. 토마토 주스가 뭐면 좋은데. 아, 요것도 예, 예. 우리 소장님 확인 좀 해주셔야 예. 되는데 만약에 이런 여론에 개입했거나 그렇죠. 뭔가 이 조작 의혹이 명태균 씨 그 의혹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공천 개입도 개입이지만 이것도 파장이 좀 크지 크죠. 않겠습니까? 클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예.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이전에 그 최시중 씨. 최시중 최시중 씨 방통위원장. 기억나죠? 예. 그때 그 최시중 씨가 그 이전에 한국갤럽의 회장을 해요. 네, 그거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최시중 씨가 직접 개입됐다기보다는 네. 최시중 씨를 호가호위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중간에서도 이른바 이런 여론조사를 미끼로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날 거예요. 아하,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예. 여론조사 자체일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이 힘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쓸 수 있다, 힘을 쓸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일종의 브로커 네. 중간에서 극한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커질 것이다. 가령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이 여론에 힘을 써서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누굴 공천을 줄 수 있다. 또는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는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자동응답 조사를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보기도 변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 1번만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3번 뭐 홍길동.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1번이 홍길동, 예. 2번은 누구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가 밀고 있는 후보만 1번으로 나오게 만든다. 그럼 그것도 잘못된 그것도 거예요. 잘못된 여론조사다. 이 방법, 그게 이제 이게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공천 개입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이 어제 저희가 보도한 거는 이것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세비 절반을 이렇게 전달했다. 약속하고. 그렇죠. 야, 근데 이거 김영선 전 의원은 뭐 사기당한 거다. 뭐 이렇게 반박도 하고 있고요. 김영선 전 의원 반박도 참 고발 조치도 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서의 핵심이 지금 어떤 반박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고 있질 않아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뉴스토마토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되어 있지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보도된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직접 했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네.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는데 역할을 했다. 힘을 썼다. 그랬다는 게 이제 지금 보도의 내용이잖아요. 보도 그죠?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건 무서운 내용이에요. 무섭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 국민들이 세비 반으로 깎아라 이야기할 때도 안 깎던 사람들이 아니 이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은 해야 돼요. 이 예. 보도에 저희 따르면 보도예요. 예. 그렇죠. 보도는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자기 국회의원 연봉의 절반을 이 명태균 씨한테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이거 뽑아가지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정작 세비 절반을 누군가에게 세력가에게 주고 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는지. 아하. 이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엄중한 어떤 심사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매간 매직보다 더 심각한 거 더 아닌가요? 심각한 거예요. 뭐 얘기 한번 들어봐. 누군데? 어이구야, MB가 나왔네요. 뭐 돈 주는 것 같다 그래. 돈 얘기하시면 나오십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좋죠. 내도 줘라 좀.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경북에 가가지고 예. 강연을 했어요. 어허. 지도자가 뭐 할 때는 반대하면 안 돼요. 전부 내 4대가 하는데도 다 반대했잖아. 네. 내 했잖아 근데. 별로 좋지 않 결과가 좋은 거라고 봐요. 다 반대 이렇게 반대하면 안 돼. 반대한 게 아니고요. 다 돈으로 해결해. 예. 돈 주세요 돈. 돈 좋은 거야. 그 반만 줬어 왜? 다 줘야지 다. 아유, 뭐 다 줘요. 아유, 제가 화내면 안 되는데 그 죄송합니다. 최시중이나 니가 네, 죄송합니다. 제시중 얘기를 하시길래. 시중을 잘 듣는. 예. MB 대통령. 아니 이게 실제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네. 그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취재해서 하여튼 기사를 썼나요? 거기에도 보면은 6,200만 원. 네. 6,200만 원이면 대체로 1년 연봉이 1억 4천이니까 절반 정도가 같다. 네. 이렇게 1억 맞나요? 그러니까 네. 절반 정도가 같다. 이렇게 저희 보도는 9,600 정도. 9,600이니까 더 많네요. 2억 정도의 이제 그러네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세비 2억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여기서 예. 핵심은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누구 회계 책임자냐면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은 선거 비용 사용한 거라든지 네.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한테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내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을 고발했죠, 그죠? 고발했죠, 그죠?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회계 책임자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거 무덤을 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다. 지무돈 판 거다. 자, 이렇게 그 이유가 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세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금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도 알아요. 이렇게 법소송을 하더라도 회계 관련된 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거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100%입니다. 100%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이야기, 그래? 땡큐. 땡큐. 이거 자료 다 가지고 있다. 네. 다 내뿜으면 그만이에요. 근거 자료를 다 내버리면은 그만이에요. 이건 빼박캔트예요. 그런 뉘앙스로 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찬호 논설위원이 6,200만 원을 이야기했던 네.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9천 얼마를 이야기했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텔레그램을 받았다 어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다. 돈 거래가 핵심이에요. 본질은 제일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말로만 이야기한 거는 법적인 처벌과는 무관한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예. 핵심은 돈이에요. 돈이다. 돈이 가면 이거는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좀 더 확인된다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대표님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셨네요. 예. 네. 우리 조국 대표님은 저기 정책을 의원도 사진 찍고 그러던데. 요즘 예. 조금 그렇죠. 두 우리 분. 본회의장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네. 뭐 의미가 별다른 또 저희가 다른 있는 얘기 하셨. 또 호남에 가 계시잖아요. 별다른 저희가 있는 말은 아니다. 예, 예. 저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사과하셨으니까 그럼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군수 민수라고 제가 SNS 적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군수 민수 예. 군을 지키려면 민을 모르겠습니다. 예. 로스쿨 어떻게 나왔죠? 로스쿨 아니에요, 저 사법. 아 그래, 네. 알겠습니까? 네. 임금은 배고 네. 백성은 물이다 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백성이 임금을 뜻하고 아하.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가라앉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그널이고 시그널이다. 신호. 다시 얘기하지만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지만 반대로도 심판할 수 있다. 아하.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아우. 예. 네. 이 정권이 정말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판결 저기 구형됐더라고요. 구형이 징역 됐는데 2년. 감사합니다. 네. 예.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왜 안 나오시죠?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 성공 중요하죠. 나오시겠죠. 너무합니다. 네. 억수로 실망입니다. 치아라마. 고마 치아프라마. 저분 혁신당 소속인가요? 아니에요. 자, 화제를 좀 돌려봐서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만찬 해동 어떻게 보십니까? 독대 얘기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이 결국 독배다. 아, 독배다? 독대가 아니라 저는 독배다. 아, 독배다. 독이든 왜 그러냐면 잔이다. 왜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참. 왜 만났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예. 아니 그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정답은 지지층이나 적어도 이제 국민들은 뭐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걸 떠나서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나서 지금 산적한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정 갈등도 있죠. 또 최상병 특검도 할 게 있죠. 많아요,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도 있죠. 네. 지금 이 공천 개입 현안도 있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경제 문제, 지금 미국 금리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이야기할 게. 그럼 뭐 개혁도 있을 테고 여소야 대전국이고. 그런데 독대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만나서 문제 해결이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나서 사진 찍고 주먹 치고 그게 뭐예요? 화이팅. 이건 굳이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안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미 만났잖아요. 삼겹살 해동. 삼겹살 먹었잖아요. 예. 또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도되는 건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먹방이에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 이거 보세요. 아이고 예, 대통령. 요즘에 그 정말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십니까? 예. 이거는 예.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예, 예, 어? 예, 예. 그래서 저희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뭘요? 저희는 만찬에서부터 메뉴 통일을 해서 고기로 딱 메뉴 정했습니다. 아, 소고기 돼지고기. 그렇죠. 준비했다고요? 우리 한 대표가 예.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딱 준비했습니다. 이 메뉴 통일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회식 자리에서 이거 싸웁니다. 이건. 뭐 아니, 싸우니까.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고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대표가 이제 이거 술을 못하니까 술 안. 예. 오미자차로 이거는 오미자로. 아. 어떻게든 이제 이원집 정부제로 이제 오미자. 이제 분열을 한 거지 이거는 타협을 본 거예요 이거는 예. 의원 내각제로 한 거지 이거는 예.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우리 그 강아지 토리. 아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네. 고기를 드실 때 네.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면 좋지 않습니까? 토마토 토마토가 아니 이게 왜냐면 구운 토마토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아, 토마토 얘기는 하지 아, 않는 게 좋을 것 그 같은데요. 라이코펜 이거 좋아하시는 네. 거 이거. 저 가만 보니까 그 이경재 원장님 닮았네. 이거. 신빙성이 있어요, 이거. 아, 소고기가 맛있지. 아, 참. 아 이영재 원장님 하는 예, 한의원. 저하고 예. 비슷해요 나이가. 아,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제가 잘 아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독대도 못하고 또 독대를 안 했다고 보도되고 독대하는 게 뭐 문제냐 그러고 또 끝나고 나오면서 재독대 요구도 하고 그렇죠. 이 만찬 자체에 보이는 거는 고기하고 독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아유, 참. 이렇게 해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지율에 오히려 역효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낮은데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든 말씀드렸지만 네. 계속해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선다고 했을 때부터 이건 우려를 했던 거잖아요. 네. 임기가 이렇게나 남아 있는데 빨리 등장해 버리면 아니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줘도 권력 누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힘을 또 안 실어주면 힘을 안 실어준다고 난리법석이 날 테고 이 문제를 예상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왜 어화둥둥이 안 될 수밖에 없냐면 결과적으로는 책임이잖아요. 책임. 체병. 여기서 아, 책임. 아. 이미 엇갈려 버렸어. 아, 여기서 그 다음에 답이 없다. 김건희 여사. 예.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쉽지 않다. 이미 지금 이제 20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많이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 관계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20년 그렇게 끈끈했는데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지난 20년 동안에도 그렇게 막 이제 이 정말 소통을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네. 뭔가 이제 건이 있을 때, 네. 수사 건이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작동을 했을 뿐이지. 사실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라든지 어떤 이 입장을 보면은 엄연하게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네. 이렇게 이 보여진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감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대통령이 감기가 제가 좀 있는 대통령께 것 같습니까? 감기를 예. 아하. 어떠신지 예. 걱정드렸습니다. 걱정하셨어? 그러나 예. 대통령께서는 라떼를 아이스로 드셨습니다. 아이스로. 네. 그리고 제가 제 차 독대를 제안드렸는데 씹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제안드릴 거고요. 계속 독대를 하십니까? 저하고 독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독대를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제 차 다시 요청드릴 예정이에요. 아, 독대 다시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된다.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책임 이번에 마지막에 독이다. 아, 책임도. 책임도 왜냐면 없지. 아니 이거 들어보시 김기현 대표.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죠. 울산의 김기현이에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분하게 얘기해야지. 자기 대권에 나가려고 당을 분열을 일으키고 정권을 획체가 내부 분열을 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당에 그 구심점이 없어서 당내의 단합을 흐릿하게 하고 국민들께 미래 비전주 제시를 못해가지고 이게 정말 야당이 질질질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거 이게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가 여기서만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왜 대통령이 체코에 나가가지고 파벨 대통령과 만나서 열심히 이런 것도 다 지금 까먹었잖아요. 다 사람들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대표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그래요. 않았을까? 두 번째는 대표할 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두 번째는 만나줬잖아요. 김기현 대표한테 궁금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예. 울산 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왜 자꾸 왜 물어요? 그건 정말 자꾸 그렇게 물은 치사 팬티예요. 갈 거예요. 김기현 대표님 파이팅 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예. 아니 김기현 대표께도 토마토 주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안녕하십니까. 안 보고 갈 뻔했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네.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사람의 말을 2번 무시하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무시무시해집니다. 아, 정말. 예. 좀 심하다. 아, 좀 그렇습니까? 잘 준비해 오십시오, 아, 의원님. 이게 뭡니까? 무시. 어쨌든 저희 무시합니까? 공격자가 민심-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민심을 거스르면 네.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떠나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당신을 떠난다. 아, All leave you. 올리브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시간은 없는데 예. 우리 박지원 변호사 빨리 가야 돼. 한 가지 질문. 그래서 저는 우리 안 의원께서 의원직을 걸고 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라. 최상병 저 특검이나 머리가 산 같은데 제 이걸로 딱 산을 2개의 산을 자르면 5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뭐죠? 두산 베어스. 아, 이건 좀 재밌었네요. 네. 야, 두산. 예. 야, 재밌네. 머리 상가 재밌네. 두산. 재밌네.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 그거 좀 괜찮네요. 그럼 뿌듯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민 또 유쾌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목요일 양이삼 해문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토마토 오전에 새벽에 그 단독 보도 보셨습니다. 그 충격적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준석 의원하고 또 매우 밀접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스님? 명태균 씨가 그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네. 보고하고 뭐 그 통화와 그 녹취록을 보니까 아주 수시로 보고했던 걸로 네, 같은데 거의. 깜짝 놀란 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언론에 네. 나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역설하셨던 분이 그 뒤로는 이렇게 수시로 엄청, 예. 비선을 통해서 여론조사와 지지율에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네요. 요건 좀 표리가 부동한 거 아닌가. 네. 그걸 믿으셨단 말이에요. 네. 또 그 부분이 또 눈에 띄네요. 어쩜 보면. 아니 자기는 뭐 지지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불과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네. 근데 계속 저런 명태균 씨 같은 분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 보건데 저는 그 처음 등장할 때부터 뭐 우리 뭐 장모님은 10원짜리 한 장 못 남한테 피해 네. 준 적 없다. 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암기 가능합니까? 예, 구약 성경 목사님 외우세요? 저요? 예. 외우죠. 아, 외우십니까? 구약.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런 말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들통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저 단독 보도 따르면 이 씨 증언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당 대표 경선 이 여론조사를 갖고 와가지고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 이거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뭐 의혹이지만 이것도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요? 가서 도움 주고 뭐 한다면. 근데 그 명태균 씨 특이하신 분이에요. 첫째로 그 저분이 그 성이 명 씨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명 씨는 밝을 명자인데 어둠을 밝히는 분이신데 어둠을 밝히는 명시면 네. 어둠을 밝히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게 밝히신데 제가 그 방송 나올 때 페북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그분 지금 페북에 글 많이 쓰십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친구 네. 관계 이제 저는 볼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대목을 봤는데 그 명태균 씨가 본인 페북에 네.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은데 그때 그 서핑 보드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최근에 쓰셨더라고요. 와. 저분이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의 어둠을 밝히는 역사적인 소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결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예상과 다르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SNS를 차단하거나 네. 본인의 게시물을 내리거나 하는데 저분 거꾸로 올리고 계세요. 반대로 바람을 아니면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죠. 그런 직면하고 그걸 돌파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많이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명태균 씨가 여러 SNS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이 그 식수하는
기념 식수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 새벽 4시에 4시에. 그 식수하는 것도 올렸고 또 안철수 의원이 나는 명태만 알지 명태균 모른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자기랑 안철수 의원이랑 찍은 사진을 바로 올리면서 저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네. 아마 정면으로 이걸 극복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캐릭터가 정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럴 때는 숨잖아요. 네, 그냥 다 뭐 숨죠 사실은. 좀 이게 소나기 피하자 네. 뭐 이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특이한 분이고 뭐 그 양반 입장에서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려든 말든 자기가 뜨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특히 뭐 대통령 안철수 뭐 이준석 다 마찬가지인데 정치인들이 자신이 상당히 공적인 인간인 것처럼 공적인 것을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 말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적인 것을 의지하고 혹은 사적인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도 한번 여쭤볼게요. 칠불사 네. 아심 스님 아, 잘. 네, 네, 저는 진짜. 새벽 4시에 이렇게 기념식수를 하고 그 매화를 저도 진짜 심고 궁금했어요. 이 스님께서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한 건 새벽 4시는 보통 사람 새벽이면 절에서는 다 일어나 있어요. 아,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에 다 일어나서 이제 4시예요? 3시에 예불 하니까 어, 4시면 4시네요. 예불 끝나고 난 시간이라서 아마 주지스님 그 시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3시에 예불 하고 아마 네. 주지스님이 4시면은 내려오셔 가지고 뭐 그 어디다 심어라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예. 근데 저분들이 그 칠불사에 가서 기념 식수했다는 그 날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고날이에요. 고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칠불사 계절상 2월. 3월 3월 1일 2월 예, 2월 마지막. 날 그 땅 파기 힘들었을 텐데 4시에 땅이 얼어가지고 네, 저 3월 1일 오전 4시 그러니까 3분입니다. 저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 그 나무는 3월 달에 심기가 어려워요. 얼음이 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나무에 물을 준 다음에 얼음이 얼면은 그 나무가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또 칠불사의 여러 가지 그 계절적인 정황상 네. 저때 나무에 물을 주면 얼어가지고 저 나무가 아마 죽을 가능성이 큰데 왜 저기다 기념식수를 했을까? 매화는 뭡니까? 매화나무. 저 궁금합니다. 매화 의미 없어요. 뭐에 매화를 심어요? 저기 왜냐하면 절 앞에. 그냥 심은 거. 의미도 뭡니까? 왜냐하면은 저 시기가 2월 말 3월 초가 매화가 이제 피기 피려고 시작하죠. 예. 피기 시작하는 남부 지방은 피기 시작하는데 아마 칠불사는 피지 않을 거예요. 그 예. 고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꽃나무가 있으니까 뭐 주지스님 입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냥 뭐 좀 당선되시라고 기원하는 의면에서 그 꽃핀 매화를 심었을 것 같은데 저걸 기념식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념식수는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살기 어려운 시점에 나무를 심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수한 것도요 아무 네. 때나 심어가지고 죽은 게 많아요. 아. 그래서 대통령 기념식수는 죽고 난 다음에 가짜 심어가지고 저한테 들켜가지고 파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기념식수라고 보기 어렵다. 어렵죠. 왜냐하면 저 나무 틀림없이 죽었을 거니까. 예, 계속 스님은 이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에서 했을 근데 것이다. 주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를 스님이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해를 그러니까. 못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스님 모르시는 것도 있네.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절에서 일어난 건데. 아니 절에서 일어난 걸 나무에 물 준 다음에 예. 나무를 심은 다음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새벽에 물 주려면 그러네요.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얼어버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절에서 일어난 거를 스님이 모르신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칠불사는 어떤 절이에요? 칠불사는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유명한 절이죠. 예.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네. 쌍계에서 말사고요. 지리산 자락에. 저는 저거 보면서 예. 그간의 이준석의 행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보도를 통해서 그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뭐 문제 아니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결국 자기하고 뭔가 엮여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말을 안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그래서 네가 조용했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저는 이제 이준석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치에서 가장 못된 정치 혹은 뭐지 정치하게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있는데 그게 갈라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
지역 갈등을 부추겼고 세대 갈등을 네. 부추겼다가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심지어 남녀 갈등을 부추겨서 그렇게 해서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 이준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화합을 어찌됐건 뭐 그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화합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은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맞지 생각해요. 않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씨가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씨는 김영선하고도 관계가 크고요. 명태균 씨하고도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하고 대화했던 내용, 아마 통화 내용이 2년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럼 국감에 가서 지금 다 증언하겠다. 이게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명태균 씨도 출석해서 증언하실 것 같은데. 예, 출석하면 좋겠습니다. 파도를 같이 파도를 타려면 출석해서 답변하시라. 예. 예, 그래서 뭐 의원실에서도 명태균 씨에도 관심 가지시고 아마 네. 증언 요청하면 나와서 직접 본인의 소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실 분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보면 말이에요. 예. 제가 그 최상병 특검 때도 얘기했지만 사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요. 그 사건이 그 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을 때 툭 튀어나오면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최상병 사건 때는 이종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주목되는데 이번 사건은 그 김건희의 이 여사의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대치 국면이 이뤄지다가 툭 튀어나온 한 사람이 요번엔 명태균 씨. 씨다. 그래서 요번 시즌 2다. 아하. 시즌 2는 항상 그 드라마의 작법상 원보다 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원보다 센 강도의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셀 것이다.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잘 모른다고 그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명태균 씨가 또 반박에 사진하고 같이 SNS 올렸던 부분. 야, 명태균 씨 생각은 정말 정면 돌파 안철수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요. 뭘 뭐 새삼스럽게 안철수 무슨 뭐 지금 이미 존재감도 없고 네. 그리고 뭐 그 단일화 할 때부터도 그렇고요. 물론 그 단일화에도 뭐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네. 우리 스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이야기하세요. 내용입니다. 예. 예.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예.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뭐 예. 이거였나? 그런데 예. 그 오빠가 누구냐는 거죠. 예. 자기 친오빠 아니겠어요? 친오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누굴까? 그 내용을 다시 좀 오늘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 김영선 의원이 이제 재보궐에서 당선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스피커폰을 이제 들려주면서 우리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우선 전 국민이 다 아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했다 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오빠는 뭐 추측컨대 정말 친오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추측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감에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들려줬다는 거, 육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는 명태균 씨를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대답을 회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그 당대표,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당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네. 그 위에도 그 여당의 중진 의원들을 관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걸 거꾸로 저 녹취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저분이 여기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 정도 결단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소위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걸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본인의 영역을 보여준다는 그렇죠. 거네요. 공무원들한테. 미국에도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이면. 예. 그러니까 천공의 몸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대통령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네. 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이분도 그런 것들을 뭐 나름 노리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스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예, 저는 야,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아. 지금 하다 이런 것까지 돌아가고 있고 뭐 네. 마약 이야기도 나오고 마약을 사건을 무마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곤두박질을 쳐야 되는가. 아하. 예. 알겠습니다. 좀 현안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다뤄보면 지금 여당 지도부 오찬 뭐 저녁 밥을 먹었는데 그냥 밥만 먹고 진짜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네.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라는 국면에서 본다면은 네. 뭐 여당 내 분열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표를 좀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제가 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아, 보면은 여기서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만나자는 쪽과 만나주지 않는 관계는 채권 채무자가 확실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만나려는 사람은 채권자, 안 만나려는 사람은 채무자. 이 말씀이시죠? 네. 저 만남이 지금 정도의 강도로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네. 근데 채권자가 좀 더 강경한 그 조치가 아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대 얘기까지 계속 하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을 게 네. 있나? 예. 아, 참. 저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어떤 정치인들, 정치 상황을 좀 보면서, 예. 뭐, 왜냐면, 다른 코너에서 많은 분들이 네, 직접적인 사안을 얘기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 이슈 중에 한 명 또 김영선 아닙니까? 네. 뭐, 지금 한동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인들의 비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영선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수조에 물을 떠먹으면서 뭐 멀쩡하다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뭔가 누구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 누구가 누구겠어요? 국민은 없고 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 그 뭐 세비의 반띵도 네. 허락하고 또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라님 하는데 그 인물들의 그 비루함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대통령에게 뭔가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려면 자기 소신껏 자기가 네. 생각하는 뭔가를 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알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비루함. 이게 지금 우리의 소위 말하는 대통령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다.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종횡무진 코너에서 그래도 김건희 여사도 자주 다뤄보지만 트럼프 미국 대선 얘기도 항상 하고 마무리하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 좀 하시죠. 사전투표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선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조금 뒤처진다는 조사도 있고 아주 박빙이다 이렇게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판세 우리 스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대선 토론에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판정승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의 그 기조였는데요. 네.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욕타임즈가 예. 뉴욕타임즈 아주 민주당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뉴욕타임즈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뒤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그 사이에 뭔가의 반전이 있었던지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 있던지 거기도 뭐 우리나라보다 여론조사 조작이 더 심한 나라니까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그 해리스에 대해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네. 그 변수가 하나 터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변수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큽니다. 중동의 예. 그 전쟁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것 문제예요. 같은데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또 경향이 있기 집권 때문에 여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집권 여당이 당연히 불리해지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외교 정책이란 비난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자기가 힘든 건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도 이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는 자꾸 안 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미 대선에서의 상황이 이런 게 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당선됐으면 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뭐 우세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뭐 이런 흐름 저런 흐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물론 예측하거나 예상하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뭐 까봐야죠. 까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40일 남았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횡무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서초동. 이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 보도, 후속 보도 또 나왔습니다. 대기자님 뭐 계속 보셨을 거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이제 김영선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의원입니다. 그런데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급여의 절반을 매달 줬다. 와, 그게 좀 사실 그럴 수가 있는지. 예. 얼마 전에는 그 뭐 이제 재보궐 직후에 6,300만 원 줬다는 얘기가 네.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매월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네. 줬다는 거니까 사실 매우 충격적인데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이니까 네. 공천에 대한 대가성 검증 여부가 사실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네. 명 씨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그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이런 한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 있죠. 녹취록에 예. 요게 이제 과연 김건희 여사와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하는 건 그게 아마 핵심일 거고요. 이게 공천 개입 의혹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직 진행형이니까 네.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나 물증이 나올지 그게 지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언론에서야 이제 사실 뭐 물증이 없어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정황이 그렇죠. 충분하면은. 예. 그런데 검찰 수사는 물증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렇죠. 물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후속 보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뭐 이거 말고도 어제 지금 뭐 용인갑 지역에 이현모 지금 비서관입니다. 이현모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김건희 여사 개입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보도도 좀 된 걸로 같습니다. 같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변호사님. 이제 김영선 의원의 그간의 이력을 보면 사실 창원 의창으로는 이게 대단히 의아한 거였거든요. 네. 안 맞죠. 예, 뭐가? 일산 서구라는 그 선거구를 김현미 의원에게 두 번 패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경남도지사 출마하려다가 또 좌절되고 네. 그리고 창원시장 선거에서 안상수 씨 안상수. 후보를 밀었다가 그 공간에 입장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3년을 당하고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잊혀지는 존재인데 갑자기 창원 의창에 나타났어요. 네. 사실 자기 지역구를 빼앗긴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네, 한 네. 번은 그렇다 치는데 두 번을 했다. 그러면은 이분이 왜 거기서 부활을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의 공천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라는 거하고 굉장히 이분의 그 이력이 그간의 네. 선거 패배 전략하고 그 당원권 정지까지 해서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내가 네. 그 반을 뜯어갈 수 뭐라고 해야 되나 세비의 반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딱 이체되는 날 그거 갖고 오셔야죠. 그래서 뭐 한 번은 노해서 명태균 씨가 대단히 노해서 중간에 뭐 김영선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까지 정황까지 포착이 되는 거 보면은 이건 확실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물간 정치인을 부활시킨 힘이 도대체 뭘까? 그럼 명태균은 있었는데 명태균은 사실은 당직에 아무런 당직도 갖고 있지 않고 결국은 배후의 힘이 있는데 그 배후의 힘은 어딜까라는 건 해결이 안 된 상태죠. 네. 본인 주장은 뭐 본인 녹음은 김건희 여사 대통령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네. 또 수수께끼가 네. 되는 게 왜 이분이 창원 의창에 갑자기 이제 뭐 보궐선거에 김영선. 후보자로 네.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그것도 풀렸고 2013년 그 영등포 시장의 이른바 수조 시음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조 받아 뭐 이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 그걸 시음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본인의 용산을 향한 충성심 이런 그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기피를 해요. 뭐지라고 당연히 그걸 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 의원은 봉변을 당하는데 김영선 의원이 자기만 이제 한 가게에서 먼저 마시고 다른 가게를 갔는데 의원들이 동조를 안 하니까 네. 좀 무안했던지 옆에 있는 남자 의원한테 좀 잡숴보셔라고 그분은 강제로 드리킹을 하는 것도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이상하다. 충성을 향한 그 용산을 향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짐작을 해보게 예, 됩니다. 대 기자님.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제 총선 공천 네. 개입 여부가 이원모 비서관에 대해서 항상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예, 용인 예, 지역구. 용인갑 지역인데 네. 이제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폭로를 한 내용인데 네. 물론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다시 거짓말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건 이원모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갑자기 인사로 갔다가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하니까 다시 공직기강이 공직기강에서 또 돌아와서 이런 경우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건 네. 이원모 지금 현 비서관을 챙기는 네. 이 모습을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전에 제기됐던 의혹 한방 자생 한방병원. 자생 한방병원에 무슨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얘기 이런 얘기까지 다 연결되지 않아요. 또 그 공군 1호기 대통령 네, 전용기에 네. 또 탑승했던 그 부인, 예, 부인. 네. 그런 것까지 다 보면은 이 총선에 특히나 이철규 사무총장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네. 얘기. 저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하는 사람이 이철규 장재훈이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보자면은 총선 개입 여부, 공천 개입의 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겠나. 앞으로 예. 네, 그 녹음이든 뭐든 간에 예.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나올 높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물증이 뭐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 뭐 저희 뉴스토마토도 후속 보도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어떤 언론 기관도 할 것 같고. 대기자님 이거 결국 이래 되면 주요 매체에서 취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미 다들 이제 뛰어들었겠죠. 그 의혹은 총선 과정에서 저도 우리 후배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1, 2월 이때 이미 이게 제기됐다 그래요. 그렇죠. 문제 근데 제기가 물증을 됐는데. 못 잡은 상태에서 보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개입 여부의 의혹이 있어서 처벌받을 수 크게 처벌받을 수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터뜨리지 못했다는 물증을 확보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뉴스토마토도 지금 보도 계속 되니까요. 그것도 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건 이제 수사를 하느냐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 얘기를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우정호가 지난 19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좀 취임사의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 기자님? 이 취임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이 사람이 2년간 어떻게 검찰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볼 수 있죠. 아하, 앞으로 그럼 그 취임사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고 가실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가족 여러분,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수사권 조정 이거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신속하게 하겠다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 사실은 환부만 도려내겠다. 이게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항상 총장 취임사에 꼭 저게 들어갑니다.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는 걸 3년간 하는 걸 보면은 네. 환부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처, 없는 상처까지 사실은 후비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그 기획 인사통 출신인 심우정 검찰이 네.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사실 관건인데요. 그 조금 전에 들어보셨다시피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문제, 검찰의 내부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형사사법 제도의 네.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제도의 탓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제도 탓이 뭐냐 따져놓고 보면은 결국은 형사소송법 이걸 법을 바꾼 야당 국회에 대한 책임을 떠미는 거잖아요. 아하. 이게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좀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네. 이원석 검찰과 심우정 검찰이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같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실제 그렇잖아요. 사실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수수사의 잔뼈가 굵은 특수통 출신이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사단 그 예. 찐윤이죠. 찐윤이죠. 예. 찐찐윤. 예. 근데 심우정 총장은 기획인사통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처음 중앙지검장 갔을 때 형사 1부장으로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잠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특수통과 기획통은 의외로 그 검찰 내에서 서로 간의 견제 갈등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스타일은 좀 다를 겁니다만은 제가 보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찐윤 중 찐윤으로 불렸던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용산과 약간의 시각이 달라지니까 바로 팽당하잖아요. 날라갔어요. 두 사람 다. 송경호는 뭐 자천성 영전을 시키고 부산으로 가버렸고요. 이원석은 패싱을 하면서 식물총장 만들어버리잖아요. 만들어버리고, 예. 그럼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너가 까불면 바로 다친다. 이걸 경고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은 원래가 그 첫 번째 이제 검찰총장이 3번 정도 지명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전 정권 사정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이거를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명할 때 밝혔잖아요.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사람이라고 해서 예. 지명한다는 걸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우정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취임사에서도 뭔가 뚜렷한 뭐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공정성, 안정 이런 문제가 밀려 있어요. 민생을 되게 강조하긴 했는데 그래서 심우정 검찰은 용산이 원하는 대로 아하. 가지 않겠나. 오히려 취임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원석 총장은 물론 임기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외관이라도 공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측면이 했는데.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그런 모습까지 보일까 하는. 아닐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심우정 총장 앞에는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해야 될 게 많아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거죠. 그리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공범 되잖아요. 지금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심우정 검찰이 어떻게 나갈지 네. 그게 아마 드러나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자, 인사를 보면 어떻게 할지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인사 지금 뭐 반부패 부장이나 대검 차장 뭐 된 것 같습니다. 인사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또 이현주 변호사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결국은 검찰총장이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네. 어떤 지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이원석 총장의 네. 행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받았던 탄압을 통해서 네. 뭐 이미 윤곽이 드러났고 다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든 검찰 내부에서든 그렇습니다. 네. 기대할 기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번 예. 인사는 이제 그 심우정 총장이 네.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인사 메시지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빈자리 채우는 정도의 인사하고 이번 인사는 심우정호 출범 자체가 메시지니까 검사장 인사에 또 다른 메시지를 담는 건 뭐 별로인 것 같고요. 네. 지난 5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런 검사장 인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자천성 영전 아닙니까? 네. 이때의 인사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은 다친다. 이거였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뭐 그냥 심우정 총장의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다.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그것을 또 예. 해석할 필요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지금 검찰 내에 지금 계속 저도 사실은 검찰 이게 저희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건 처리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미제 사건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근데 것입니까? 검사들이 직접 체감하는 건 정말 역대 제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사건이 검사 손을 자꾸 타면은 사건의 해결에 네. 해결도 늦어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검사가 배당받을 때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중요한 수사 정보도 놓칠 수가 있고 또 사건 파악에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건 재배당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너무 특수수사 다른 수사만 많이 하고 이래서 인력이 글로 배치가 돼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나요? 예를 들면은 그 이창수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 형사 1부, 2부, 3부를
5명, 7명, 10명으로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검사를. 그리고 수사관은 3부를 3부가 특수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3부에 한 검사실에 수사관 3명씩을 배치하고 그럼 3부가 뭐 했냐? 형사 3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수부를 특수 했고 역할을 하고. 2년 동안 무슨 수사를 했냐면 잘 아시던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뭐 서모 씨. 서모 씨, 예. 그래서 그 사건을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사건이 적체가 됩니다. 그렇죠. 되는 사건이면 벌써 기소하고 재판 받고 유죄 받았겠죠. 안 되는 사건은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뭐 가족을 압박해서 지인까지 뭐 몰아가기 수사를 해서 이런 사건에 수사 인력을 투입하니까 적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검사들도 불만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에 있는 검사들 이제 그런 중요한 사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지방으로 인사 발령을 받더라도 네. 보통 이런 중요한 사건은 직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수사검사가 공판검사 역할을 하기 공판하러 때문에 오라고. 매주 올라가요. 공소유지하러 오라고. 매주 올라가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역시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네. 이제 예를 들면 중경단 검사는 네. 사실은 인사에서 한직이고 이때까 이제 이분들은 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이렇게 봐서 야, 눈이 침침해서 기록이 안 보인다. 아. 내가 이렇게 자천돼가지고 수사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분들한테도 신권을 막 배당을 합니다.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 형사부 같이 사건을 막 배당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네. 지금 인력의 합리적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대국민을 향해서는 이렇게 미사역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인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리고 사건 적체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걸 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는데 해법은 말이 없으시죠. 예, 없다. 그럼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은 계속 커질 것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네. 경찰에서도 미제가 쌓이고 있고 검찰에서도 미제가 쌓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사실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맡아서 해결이 안 되면은 수임료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잖아요. 아, 너무 걸립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엄청 고조되고 고소고발인들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피의자도 마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예.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점은 사실은 이게 국회가 좀 정부도 각성을 해야 되지만 네. 국회에서도 꼭 살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하나씩 사건 하나씩만 좀 살펴보면요. 그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결국 전주 손모 씨죠. 유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같은 내용인데. 손모 씨는 자기가 투입한 돈이 100억이고요. 네. 그리고 뭐 1심에서는 주가 조작의 공범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의 방조범으로 해가지고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예.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근데 뭐 김건희 여사는 그 이성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뭐 처리를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어려울 것에 것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요 사건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있을 최재형 목사 수사 심의에 이거 주가 조작 같이 주가 해주십시오. 조작 관련 하나 더 네. 좀 살펴봐야 될 게 네. 그 이종호 씨가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있고 여기서는 또 김건희 여사의 2차 주포였잖아요. 2차 네. 주가 조작 주포였잖아요. 네.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연락처도 없다. 뭐 그리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언제일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2020년에 이 사건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게 202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한 40여 차례 네. 연락을 주고받았던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예. 게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결국은 그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관련돼 있고 1차, 2차 주가 조작에 다 연루된 사람이 김건희 여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 그리고 아까 그 손 씨는 전주. 100억을 투입했지만은 1억의 손실을 봤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1, 2차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23억의 이득을 봤다는 이익을 겁니다. 받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분명히 다른데도 예.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처지일 텐데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이 없다고 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지휘권을 행사할 건지 예. 그것도 중요하고 예. 결국은 그것도 본인도 앞에 김호수, 이원석처럼 지휘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창수 지검장이
기소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럼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사실 심우정 검찰이 정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네. 이 사건을 그 점에서 딱 주시해 봐야 되고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역시 지난번 1차 수사심의위원회 때는 검찰도 무혐의, 김건희 여사 쪽도 무혐의 예. 쪽만 주장하는 얘기를 듣고 수사심의위원들이 불기소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만장일치로 했다고 뒤늦게 알려졌죠. 예. 그런데 오늘은 최재형 목사는 자기가 청탁한 게 맞으니까 나를 처벌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이상한 거꾸로 된 역할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검찰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김건희 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찐윤 중에 찐윤인 이원석, 송영호도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살짝만 해도 눈밖에 나버렸는데 바로 팽당하는데 예. 그 지금 사실 뭐 심우정 총장이나 이창수 지검장을 뭐 찐윤, 친윤 얘기하지만은 네. 이원석, 송경호에 비해서는 격이 떨어지는 친윤이거든요. 떨어지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발만 발짝만 떼도 제가 볼 때는 바로 뭔가의 그 용산에서 제재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결정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가 2년형을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2년형 구형하고 이 사건. 이게 저희 제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기소 자체가 상당히 무리하고 이상한 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무 사실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정하고 있어요. 뭐 출신지, 재산, 뭐 경력, 가족, 학력. 그러니까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거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그 정황은 김문기. 김문기에 관련한 표현 내용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아십니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친하다는 얘기인가? 이름하고 얼굴 정도 알고 있는 건 아는 거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좀 압니까? 질문이에요. 가치 판단 평가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는 네. 질문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데 거기 있는 여러 가지 항목 표현의 적시 대상인 항목 중에 넣기가 애매해요. 예.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뭐 재산, 출신지, 학력, 뭐 경력, 그리고 행위 네. 해당 안 사항이 맞죠. 없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몇 번이나 이거 공소사실을 제대로 쓰셔야 한다라고 하니까 교유행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교유를 했는데 교류입니까? 예, 교유라고 했어요. 교류입니까? 예. 교유는 교유? 뭐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예. 이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아니냐 인식을 물은 건데 그것이 공소장에서 교유행위라는 것으로 뒤바꿈한 것이 맞는가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뭐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아니고 그 우선 이재명 대표의 표현 자체를 보면은 그 사진을 해외 여행을 같이 간 사진이 있는데 단체 사진인데 그 4명만 딱 이렇게 해서 예. 골프를 쳤는데 모를 리가 있냐 아하. 이렇게 묻는 국당 의원에게 왜 사진을 조작하느냐고 한 거예요. 네. 왜 사진을 조작하냐? 이건 월드 사진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공소를 제기한 거는 골프를 친 일이 있음에도 네. 없다고 했다. 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표현 자체는 이 사진은 조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건 유죄가 되기 첫 어렵다 이 번째는 말씀인가요? 제형 예. 법정주의에 비춰서 표현 대상이 그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표현 자체를 자기 멋대로 뭐 하고서 왜곡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공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공정하다면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선고할 것이다. 구형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징역 2년. 진짜 최고형이죠. 네, 최고치를 구형했습니다. 최고치를 구형을 했는데 예.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서 밝힌 것은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 불법 수사의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현주 변호사 설명대로 인식의 문제, 안다 모른다. 제가 이현주 변호사하고 방송을 하지만은 얼굴을 보고 뭐 아는 정도 이런 말 알지만은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 그게 다르죠. 인식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검찰이 이렇게까지 틀어서 가고 있는 게 과연 아까 심우정 총장이 했던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였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건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사실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이제 박탈되기 때문에 요 문제를 우리가 중점에서 봐야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요게 아마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5만 되더니 완전히 흥분 모드시네. 54만이긴 한데 55만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뉴스토마토의 완전히 특종. 네. 그 특종 얘기 좀 더 이어가면 일단은 명태균 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메시지다. 공천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은 뭐 그 정도도 아니다라는 뉘앙스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텔레그램을 못 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은 본인이 김건희하고 직거래했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직접 한 거 아니다. 명태균 그 사람이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자랑도 하고 허풍도 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봐야죠. 봐야 되겠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공천 얘기를 영부인하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당연하게 문제죠. 그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사실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왜냐하면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허풍의 종점이라는 것도 뭐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마 김영선 의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 김영선 의원한테 직접 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처지가 조금 더 궁핍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나 근데 참 김건희 여사 참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아니 명태균이 뭐라고? 아니 그 지방의 그 브로커 아니에요? 정치 브로커. 더군다나 아무리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지만 정치 브로커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판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런 부분도 일단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자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은 뭐 SBS라든지 다른 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금품이 오갔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간위에 김건희 여사 의혹 얘기를 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런 정황도 보도가 됐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항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황으로서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송관이가 고발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작년 가을에 한 건데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2년 전 송건데 그게 고발이 늦게 된 것도 이상하고 고발되고 난 다음에도 9개월 동안 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인제 와서 인제 수사한다는 그러니까 올 초에 잠깐 얘기가 됐던 거 보니까 아마 컷오프 하는데 쓰려고 그랬다가 인제 조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뭐 해명이라고 하는 김영선 의원도 뭐 해명을 했던데 그 빌린 거 아니 왜 이렇게 돈들을 잘 빌려줘요. 빌리고 잘 빌려줘요. 안 믿어지고요. 6천 얼마를 왜 빌려줍니까? 아니 거기다가 명태균 측에서는 명태균 측에서 9천만 원을 모아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뭐야?
본인이 픽업도 하고 삐깝도 후보도 하고. 픽업도 하고 본인이 공천되게끔 조치도 도와주고, 대통령하고 얘기도 영부인하고 하고. 얘기도 하고 예. 돈도 돈도 마련해서 빌려주고. 해주고 회의할 때도 자기가 상석에 제일 위에 앉고 있고. 아니 뭐 하는 친구야 도대체. 저도 궁금합니다. 너무 도대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토마토가 뭐 아마 연재 보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후속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그렇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 아니 사실 확인을 누구한테도 하겠어요. 아하. 대통령한테 하겠어요. 영부인한테 하겠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예.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했다가는 지금은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뭔가를 가이드라인이 되거나 뭔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완전 거군요. 혼비백산 또 다른 보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증거를 아니, 갖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증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 아직 지금 뭐냐면 저는 뉴스토마토의 작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을 굉장히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를 모르게끔 만드는 건 있죠. 네네네. 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없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9월 6일 날 보도 때는 그냥 공천 개입 안 했고 공천 개입했으면 김영선이 어떻게 떨어졌겠냐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맥락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입장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거 이렇게 대통령 이름도 나오고 영부인 이름도 대통령 얘기를 나와요. 나오는데 직접 나와요. 예. 아니 명태균은 뭐야 도대체 대통령하고 그 얘기. 참. 자, 아이, 또 정말. 하나 인물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입장 해명도 있긴 한데 뭐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고요.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의원님? 벌써 2주일 전에 네. 뭐 맨 첫 보도 나왔을 때부터 이준석 의원 수상하다고 네. 제가 얘기했더니 저도 말씀하셨어요. 공격을 많이 남았는데 예.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 이준석의 평소 결로도 나올 수 없는 얘기고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수상한 게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칠불사에서 있던 미팅도 얘기가 다 나왔는데 네. 자기는 칠불사에서 당장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다음 날 와가서 네. 3일절 날 회의는 왜 했으며 네. 그럼 그 자리에 왜 천하람 의원은 그 자리에 그렇죠. 앉아가지고 2, 3일 동안 무슨 뭐 자료를 만들었다. 기자회견문 작성한다고. 그 주지스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는 너무나 성연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선의의 조언이었다. 그다음에 완결성이 없다 얘기하는데 네,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무슨 자료가 있길래 기자회견까지 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1번이 아니더라도 네. 3번이나 5번까지도 생각했던 거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왜냐하면 이번에 오히려 개혁신당이 저는 그냥 지금 이거 전체가 다 시궁창이라고 보는데 완전히 그냥 개혁신당까지 완전히 시궁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네. 이준석 의원도 좀 앞으로 문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이게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하니까 국감 할 때 보자라고 네. 했는데 아마 국감이 10월 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뭐가 입장이 확실한 게 나오지 않으면은 네. 이건 수상한 거죠.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도 완전히 잠적했잖아요. 지금. 원래 저희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아마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아니 상황. 그 여러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새 개혁신당에 네. 뭐 그 사무에 관련됐던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꾸 이거를 축소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핵심은 김건희다라는 네. 거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준석 의원도 피해가지는 못할 겁니다. 쉽지 않을 본인이 것이다. 분명히. 예. 네. 자,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일이죠. 24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또 재표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10월 10일이 이번 총선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6개월 딱 지나는 그렇습니다.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8표, 이탈표. 혹시 여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항상 10월 10일 이후에는 뭔가 그 얘기 변동성이 계속 하셨어요. 있을 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감이 10월 26일 날 끝나니까 네. 26일 이후에나 재의결에 관련될 텐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지금 뭐 뉴스토마토도 가만히 안 있을 오늘 테고, 저녁에도 보도가 오늘 저녁에 좀 SBS에서 있다고. 뭐 아니 예. SBS가 뉴스타파 그 뉴스타파도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하고 최경영 기자 예. 뭐 저거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네. 앞으로도 후속 기사가 계속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국감에서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국감에서 나오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좀 녹취 자료가 거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증언 자료 자체가 증언 자- 나와요. 그렇죠, 나올 그렇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재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 다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내일 그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이 회동 이후에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네. 뭔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찬이 내일 있습니다. 24일 네. 내일 있는데 독대를 요구한 게 보도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창피한 거 정말. 예. 아니 이게 무슨 망신살입니까 이건 예, 또. 예. 아니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독대를 요청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싫다는 표시를 하고 그래요. 그냥 필요하면 해야 그냥 되는 그냥 건 하는 거죠. 했었어야 된다, 아무것도 이 안 말이죠? 하고. 그러니까 아. 그만큼 용산에서는 지금 피하는 거죠. 아하. 용산은 지금 이제 자기는 의정 갈등에 관련돼 가지고만 얘기하고 싶지. 뭐 사실 이슈는 지금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진다는 거. 독대 이 얘기 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싫다. 이렇게 그게 보- 싫은 아. 거죠. 그게 싫은 거죠. 아하. 그래가지고 저는 피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아니 저는 독대를 하면은 뭐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네. 명확하게 카드를 내놔야 돼요.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이거 안 하면 네. 뭐 하여튼간에 이제는 뭐 뭐 예컨대 탈당 출당 뭐 그 정도까지라도 그쪽 가든가 예. 아니면 자기가 그만둔다 그만둔다라든가 한다든가. 예.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거만 우리는 결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힌트만 하더라도 그거는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힘도 굉장히 난감한 게 지금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 나갈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특검법을 받자니 특검법을 받으면은 이게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탄핵이 계속해요. 특검법 가면 탄핵이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국민의힘은 얘기를 있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 안 하면 예. 뭐 15%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는 뭐 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아. 어느 쪽이 더 저기 하느냐.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앞으로 한 향후 2, 3주 정도의 언론과 나오는 증거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내놔야 그 다음에는 된다? 이제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 길은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고 철저하게 깨지는 거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싸워서 그렇게 깨지는 해요. 모습. 네. 그거를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은 동남아 이거는 명분도 있는 게 네. 김건희 이 블랙홀에 더 빠져들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당의 지지율도 점점 빠지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지막 낭떠러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지지율 얘기 좀 해보면 지난 추석 전입니다. 갤럽 지지율이 20%. 갤럽은 전화로 하기 때문에 사실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떨어질 때도 막 아주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거의 잘 안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10%도 떨어진다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5 심각하죠.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10%대로 떨어지긴 떨어질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나오는 뉴스도 굉장히 큰 네. 영향을 줄 테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한번 18%가 되잖아요. 18%. 그러니까 예. 이제 17%가 됐을 때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표한테 예. 출당 요구를 했을 때거든요. 예, 당시 예,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이. 그러니까는 이제 17%이 정도 내려가면은 뭐 이제 이제 양당 간에 뭔가 결정을 내야죠. 제가 크다는 거죠. 10%대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보수 네. 언론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탄핵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김건희를 내놔라. 네. 김건희를 내놓지 않고는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대통령의 근데 지금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밉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이런 꼴볼견 여러 가지 일에 대통령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지지율 하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것도 못하면은 저는 지지율 하락은 뻔하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말씀처럼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대교 가서 했던 부분 또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는 새벽 1시에 뭐 개 데리고 산책하는 거, 그 개 모습도 산책하는 있고. 거. 또 대통령은 또 전투식량 더 보급하기 제가 군대 군인 출신을 봤을 때는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전투식량은 아주 독특할 때 먹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맨날 먹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밥 먹어요. 정상 밥 먹다가 그 어두울 때 어쩔 수 없을 때 전투식량을 먹는데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 레이션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군 시중에 전투식량 남대문에서 시장에서 네. 팔고 그랬는데 네. 정말 맛없고 맛없어요. 그렇지만 맛없지만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거예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아무리 먹는 거에 진심인 잘 모르시고 저런 얘기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네. 전투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만 먹는 전투할 거거든요. 때 예컨대 예를 들어 참호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네네. 원래 같으면 다 식량을 줍니다. 배식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전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설마. 그러시는 건가 설마 예, 예. 얼마 전에 무슨 계엄 얘기도 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예.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하고 아니 왜 대통령이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아니, 신경을 씁니까, 아니 그런 직구해서 그걸 먹는다는 대통령 그거를 정말 그걸 왜 사먹습니까? 그런 게 만약 있으면 우리 군인들한테 저거 있으면 밑에 저 장관한테 이렇게 장관이나 장관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령관이나 많잖아요. 한번 검토해 봐라. 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예. 그건 하여튼 간에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그 개 데리고 가서 찍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아니, 안 그러니까 좋은 인상이 제가요.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 체코 언론에서 네. 나온 그것도 게 보셨죠? 네네 거기서 보니까 대통령 옆에는 사기꾼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자인데 그렇죠. 제가 하여튼 이 정권이 사자를 너무 좋아한다.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상한 인사, 이상한 행사가 있으면 항상 비선 라인이 있는데 그 비선 라인에는 항상 여사 라인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자를 너무 좋아해. 정말. 그래서 검사도 너무 좋아하고요. 감사도 너무 좋아하고. 검사, 감사, 사자 다 그러니까 사자 모든 돌림이네요. 거를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통상적인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보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뭐냐면은 그렇다. 저는 이건 비선 라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선 라인에서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네. 뭐 명태균 말을 듣는 건지 천공 말을 듣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항상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니 본인이 마포대교에 나가지고 했으면 금방 여론 알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그다음 옛날에 조금 절제하는 게 맞는데 또 나가신단 말이죠. 개 들고. 그건 뭐냐면 아무도 이거를 주위에서 제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좀 컨트롤을 좀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말을 예. 듣는 사람만 있지 이거를 제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예. 완전히 마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게 아마 김건희 블랙홀의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마비가 된 아니면 부분. 대통령도 판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른바 무속 라인의 이상한 판단하고 네. 그다음에 구구 유튜브에 너무 빠져 계시다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상식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 지금 굉장히 체코 순방 얘기하셨는데 체코 언론에서 나중에 지우긴 지웠는데 사기꾼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전 수주도 뭐 확정 지은다 하지만 짓지 못하고 온 것 같거든요. 아니야, 뭐 이거는요. 저는 네. 이거는 국익에도 너무 훼손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아니 이거 원전 수주하는 건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네. 일단 우선 협상국이 됐으면 된 거잖아요. 네. 뭐하러 거길 그걸 쫓아가? 갔어요.
그럼 끝날 일을. 그리고 해가 도장을 찍고 오든지. 아니 그거 그리고 찍고 지금 뭐. 하려 그러면은 체코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게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러니까요. 지적재산권 해결해라. 그쪽에 기술료를 얼마큼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지. 근데 네. 체코에 가서 그렇게 매달리고 원전 동맹이니 운운한 얘기를 하면은 저쪽은 우리가 우스운 거죠. 네. 저는 요번에 네. 김건희 여사 뭐 사기꾼 관련 그런 기사를 낸 것도 체코에 네. 왜냐하면 일종의 그거는 언플입니다. 4대 일간지에서 냈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네.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 그냥 내부에서도 자 보자. 한국이 이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60%가 체코 산업 쪽에서 참가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네. 뭘 더 내놓으라고 그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원전 동맹 운운하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체코 대통령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정적인 거 아니다라고 여기 있는 데서 얘기해버렸어요. 마지막 계약에 도장을 최종 계약이 될 때까지는 성사된 게 아니다. 야 정말 우리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체코가 우리보다 그렇게 강한 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아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원전 예. 수주에 예. 그렇게 목을 매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치? 아는 거죠. 예. 지지율 형편없는 친구고 예. 뭐 계속해서 탄핵 얘기돼 있고 와이프는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이럴 때 뺏겨 먹자. 체코 아니 뭐 나라 대 나라도 예.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서로 똑같죠. 간에. 똑같죠. 약점이 있고 이러면 다 그걸 이용해줘. 국익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근데 거예요.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자, 시간 얼마 없지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을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검찰이 네. 요번에 마지막에 최종 변론 할 때 한 거는 무슨 뭐 노래까지 틀어갖고 사랑이 난리를 지나간 쳤는데 거, 그래서 최고형을 구형을 한 건데 네. 일단은요 첫 번째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거기다가 두 번째 이게 공직선거법도 가령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 네. 위조에 대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음해도 아니고 자기의 실적을 부풀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한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선거법으로 걸어서 앞으로 선거에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졸렬하고 졸렬하다.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에는 일단은 검찰은 이른바 사냥개로서 할 일은 자기네들 할 일은 했다고 칠 거고 네.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릴 텐데 저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뭐 저는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보시는군요. 하고요. 그리고 네. 설령 난다 하더라도 보나마나 100만 원 이하로 나와가지고 100 이하면 상관이 이하로 없습니까? 나와가지고 네. 아니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시장실에 봤던 사람을 그때는 잘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맨날 거짓말 하루에 정말 20개는 할 거야. 저는 1000개도 할 것 같은데.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 거의 다 거짓말. 저보다 한숨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 한다 해가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네. 그거가 백현동 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받은 거로 자기는 느꼈다. 그럼 느꼈다 내 느낌이. 아니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요. 결국은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네. 없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느낌과 기억을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무리한 이런 기소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예.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런 거. 창피하다. 아니 정말 대한민국 쪽팔린 거죠. 창피하다, 이거는. 졸렬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좀 비판을 하면서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 하던데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냥 얘기할 가치도 없는데 뭘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 근데 예. 이번에 새로운 미래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새미래민주당. 민주당. 예, 새미래민주당. 그러니까 새미래민주당으로 바꾸니까 이제 새민주당 해가지고 네. 자꾸 하니까 그런 게 좀 거슬리고 그러니까 네. 그건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신경 쓰지도 저는 말라. 어느 예. 시점에 가서는 예. 소멸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거기에 행태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새로운 민주당의 행태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대선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다가 네.
어떤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막 맞습니다. 하면서 예.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석 최고께서는 뭐 너무 조금 톤다운 하셔도 해줘도 된다. 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진애 전 의원과 따끔한 일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문희정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좀 본격적인 얘기 전에 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오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뭐 가까운 나라고 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지금 파벌이 공식적으로는 네. 해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누구라도 출마해라라고 하니까 무려 9명이나 되는 많이 후보들이 출마했네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3파전이라고 얘기를 아하. 하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지금 경제안보 담당상, 사나에, 그리고 예.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렇게 3명의 3파전인데 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항상 높았었는데 예. 이번에 고이즈미가 조금 여론조사 결과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야, 젊은 고이즈미. 야, 그렇습니다. 참.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시바와 고이즈미 간의 2파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초창기에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만약에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결집을 할 경우에는 네.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살짝 이 3파전으로 벌어지는 거 보니까 아하. 결국은 이제 결선을 가게 될 거다. 아하. 이제 1차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은 결선에 2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시바와 고이즈미 중에서 한 사람이 올라가고 다카이치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다카이치가 훨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카이치가요?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이 총재 선거가 네.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은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높아도 이것보다는 실제로 의원들이 누굴 뽑느냐. 그래서 우리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국회의장 뽑을 때 여론하고 다른 사람이 뽑혔어요. 똑같습니다. 의원식 제가 갑자기 그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니 그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의원들 생각은 내 마음입니다. 국민들 맞아요.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었지만 예. 단 한 번도 총리가 되지 못한 거고요. 다카이치나 고이즈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야. 지금 의원들이 결국은 결선에서 의원들의 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파벌이 해체가 됐는데요. 네. 수장이 없어졌을 뿐이지 사실 원래 파벌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이가 멀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바쁜 게 뭐냐면 후보들이 계속 의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나한테 표 하나 줘. 뭐 예. 이런 식으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본 의원들의 성향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쇄신을 요구하거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쩌면 또 자기 위치고 또 기득권자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개혁을 하면 자기도 당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예,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 핵심입니다. 같아요. 예. 자, 우리나 일본이나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결선 갈 거는 확실하고 3파전에서 결선은 무조건 간다고 보고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저는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일본 자민당 내에서 총리가 바뀌는 거라서 뭐 그렇게 한일 관계라든지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굳이 한 사람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 참 다카이치는 꼭 피하고 싶습니다. 다카이치는. 예,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분이라 안 되는 예, 사람이라서. 이분 여자 아베라는 예.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이거든요. 네. 예, 그분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성 총리가 있었나 일본이? 아니요. 또 일본도 없었습니다. 놀랍네요.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저도 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성 총리가. 미국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성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50번 이상 가면서도 없었고 일본도 지금 오랫동안 총리가 바뀌면서도
자민당의 여성이 리더가 됐던 기억이 없거든요. 없죠. 사실 없어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아니, 결혼하면 그것도 지금 일본 좀 난리 났어요. 예, 그거 그거 좀- 바꾸냐 안 바꾸냐. 지금 고이즈미가 그거 바꾼다고 막 공약하고 했던 것 얘기했다가 같은데. 지금 보수층이 반발하고 그래서 있다고. 또 돌려놓고 이런데 예. 일본은 사실 보면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다 사또로 변할 거다. 전 국민이 뭐 그런 어떤 우스개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일본이 그만큼 정치로 봤을 땐 매우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네.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매우 나라죠. 보수적이에요. 일본 드라마만 봐도 여성들 캐릭터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뭔가 여성을 타이틀롤로 한 드라마들을 보면 네. 여성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죠. 예. 무조건 순적 여성의 역할을 딱 부여를 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예.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 뭐 벌써 나왔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덜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얘기했고, 자, 중동 이야기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이야기. 이스라엘 지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죠.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헤즈볼라도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우리 평론가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네.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고 네. 이스라엘이 보복 대응을 시작하면서 가자 전쟁이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딱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북부와 맞닿아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 간의 교전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네.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저강도였습니다. 그냥 한번 주고 한번 받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17일에 레바논에서 삐삐 수천 대가 이제 폭발을 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 날 무전기까지 폭발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이 거기다가 대규모 공습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3일부터는 말 그대로 북쪽의 화살 작전명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는 네. 폭격을 정말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전면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퍼붓고 있는 공격의 수준은 거의 전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헤즈볼라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방공망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다 격퇴했다, 격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의 훈련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죠. 네. 자, 중동의 최고 전문가. 우리 중동 제거 전문가 아니고 죄송해요. 정등 지역 기자.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중동 지역 기자 알파고 기자님 오셨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심각한 거 맞죠? 심각한 거 맞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최소 한 달. 그리고 어제 좀 약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네. 말 그대로 큰 패신이 벌어졌는데 예.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가 아시다시피 레바논의 주인이 프랑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입장에서 자기 레바논 자식이 이렇게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마크론하고 이제 바이든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나타냐후랑 야 우리는 좀 약간 휴전한 빨리 해서 이거는 레바논이랑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네. 뭘 하려고 했고 레바논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예전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전안이 나왔다가 미국 얘기는 우리는 나타냐후 총리의 정부와 함께 우리는 좋은 이제 휴전안을 준비했다고 미국 입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네. 나타냐후 정부가 그 휴전안을 미리 몰래 이렇게 폭로를 시켜버리니까 네. 자기 내각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이 나와서 아니야 이런 휴전으로 우리는 휴전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휴전안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갔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너무 화가 나 있어. 우리 같이 준비했는데 미국 프랑스가 지금 네. 말씀처럼 유엔 총회에서 했던 얘기 3주 휴전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와. 아니 근데 지금까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도 휴전 협상 미국 뭐라고 얘기했어요? 90% 됐어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무슨 얘기야? 나는 거기에 합의를 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휴전을 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잘 되고 40일밖에 안 있어요. 남았어요. 잘 되고 있어요. 하고 네.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고요. 아니 프랑스가 그럼 레바논에 왜 신경을 쓰느냐? 프랑스가요. 네. 본인들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언젠데 그래요? 지금 뭐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그래요? 예,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나 그 캄보디아 그쪽도 그럽니까? 프랑스 군과 군사 협력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프랑스. 예. 프랑스는 그런 욕심을 가진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알제리나 이런 나라에서도 너 프랑스 나가. 아하. 그리고 뭐 군사 쿠데타 일어난 곳에서도 프랑스군 나가 또는 프랑스 관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랑스가 와서 좀 중재해달라 이런 식인 그런 거죠. 거를 이용해서 하는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예. 전쟁의 핵심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 잘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마지막 11개월 동안 이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를 때리면서 북부 동네에 있는 한 이스라엘 공식 수조로는 6만 명, 네. 언급되는 건 한 10만 명 정도의 국내 난민이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난민. 이스라엘의 난민이 생겼다는 예. 거죠. 이제 북쪽 지구 이스라엘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스라엘 정부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넨 우리 시민 취급을 안 한다. 너넨 텔아비브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좀 약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10만 명이 다시 자기 동네에다가 재배치돼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헤즈볼라 이렇게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들어가고 되는데 이 분들이 왜 자기네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되냐면 네.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이스라엘 시민도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외부에서 새로운 유태인들을 이주시켜야 되고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국내 안에 있는 유태인들도 대다수가 이중국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 나라를 떠나면 안 돼요. 돌아가 버리겠죠. 만약에 네. 계속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인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10만 명, 6만 명이 자기 동네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는 너무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헤즈볼라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너를 모든 무기를 다 없애겠다. 우리도 알아 이 말에 일리가 없다는 거. 근데 너네 리타니강 북쪽으로 가. 리타니강 북쪽으로 가면 니네들 그 쓰레기 같은 미사일들이란 우리를 때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헤즈볼라한테 싫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네타냐후가 계속 하려는 게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 때문에. 당연하죠. 예. 이 전쟁을 계속 끌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권력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왜 휴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인질의 가족들이 네타냐후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대규모로 그러니까요. 휴전하라고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레바논을 지금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관심이 레바논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잘한다. 그래. 헤즈볼라가 맨날 우리 북쪽에 사는 사람들 좀 괴롭혔는데 이번 기회에 싹 몰아내자. 이런 의견이 비등하면서 네타냐후가 속하고 있는 리쿠드 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네타냐후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정당에 대한. 왜냐하면 네. 그 리쿠드 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고 동시에도 국방부 장관 갈란트 리쿠드 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리쿠드 갈란트하고 그 나타냐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에 대한 지지지 그 정당에 대한 그러면 지지 저는 아니에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스라엘의 많은 국민들은 전쟁 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분도 많아요? 하마스의 공격이 너무 지명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국민들도. 예, 왜냐하면 하루 만에 800명이 일반인 400명 군인이 죽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초예요. 이걸 좀 약간 트라우마를 당분간은 한 10년, 20년 동안에 이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9.11 같은 존재예요. 9.11 테러 같은 거다, 이거는. 그러면 국민들도 일부는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반대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집권하는 네타냐후가
이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그렇죠. 것 같네요. 그 계속 이- 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네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될 때 유엔의 승인을 얻어서 건국이 될 때 거기 원래 살던 아랍인들의 허락을 받고 건국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영국 뭐 이래서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원래 갈등의 씨앗을 본인들이 심으면서 나라를 건국을 했으면은 이 자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감안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발 더 나아갔던 게 뭐냐면 원래 허락된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전쟁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게 더 인근 문제죠. 국가들로부터. 근데 아까 이중국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살로 들어오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중국적자야. 그러면 원래 살던 나라에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잘 살면은 굳이 내가 그 위험한 땅으로 들어갈까요? 쉽진 않겠죠. 쉽진 않죠. 뭐 애국심, 뭐 민족의식 있긴 있겠지만 처음에는 네.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척박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못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봤자 그 나라에서 별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모인단 말이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여기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걸 했냐면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는 진보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건국이 됐지만 여기에 남는 사람들이 점점 보수화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극우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다른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다른 인근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지는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맞네요. 겁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예. 이스라엘 정치는 우이고 이스라엘 군이 좌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네. 그 얘기 그런 듣고. 사례가 잘 없거든요. 군은 좌인데 정치는 우다. 이 반대 이렇게 군대가 좌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 좌익 그 정치인 네. 에훗 바락. 예. 뭐 물론 뭐 우리 보기에도 우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국내에서는 좌로 이제 낙인 찍힌 사람들 이분이 예전에 군인이었고 여성 옷을 입어가지고 레바논에 들어가서 네. 그 뭐죠 그 팔레스타인 변장하고. 사람들을 뭐 죽이려고 했던 분인데 그분마저 지금 좌익으로 그 낙인 찍힌 상황이에요. 네. 일단 굉장히 극우화되고 있다. 극우화되고. 레바논이 지금 또 눈에 띄면서 가자 지구는 좀 주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자 지구 휴전 협상 가능한 겁니까? 없어요. 아, 노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게다가 아주,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인질 석방해와라 휴전해라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죠. 네타냐후는 네, 그리고 전 세계 관심이 지금 레바논으로 쏠린 사이에 가자 지구의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가자 지구의 난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어도 사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덜해진 거죠. 자, 유엔 총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개막을 했는데 30일까지 193개 나라 대표 연설이 이제 됩니다. 그렇지만 뭐 핵심은 지금 유엔의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핵심 두 가지예요. 중동, 우크라이나. 그 얘기를 아마 전쟁 얘기를 하겠죠. 아마도.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항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는 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게 핵심 의제였어요. 네. 그게 핵심 의제가 되면서 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하는 중국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네. 이번에는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지 왔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모습이.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은 이스라엘 전쟁이 부각되는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마도. 상황에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나와는 관계가 좋았고 나는 상대할 수 있어. 근데 해리스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해리스 정부에서는 자꾸 그들에 대해서 적대화하고 악마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리스가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 김정은하고 대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난 대화할 거거든. 이라고 하니까 반대 급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얘기 좀 해보면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얘기는 이번에 안 한 것 같아요. 매년 하다가 결국은 북한보다는 더 눈에
본인이 봤을 때는 중동이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맞고요. 그리고 갈 때는 좀 약간 깔끔한 마지막 연설이잖아요. 마지막 연설이에요. 갈 때는. 마지막 연설이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때문에 이제 깔끔한 연설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굳이 좀 약간 아무리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얘기들을 그렇지. 갖다 붙이면 뭐 의미가 없고 본인이 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깔끔한 연설을 하셨어요. 어르신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유엔 정의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 다룰 때 뭐 누가 어떤 연설을 했느냐에 집중을 주는데 사실은 이 행사는 연설만으로 되는 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정상들이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갈 때마다 각 정상마다 하는 비속어로 말하자면 꼬라지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튀르키예가 뭘 했냐면 그 유세 운동할 때 쓴 트럭들 있잖아요. 네. 그거 몇십 대 정도 빌려가지고 트럭을요? 예, 뉴요크에서 그럼 그 트럭가 에르도안이 유엔에 있을 때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트럭 위에다가 뭘 쓰냐면 뭘 써놨습니까? 세계는 5대국보다 크다. 5대국보다 크다? 이제 그거잖아요. 상임이사국 다 5개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가 더 크다. 뭐 5대국 때는 뭐냐. 다음에는 그 모습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에르도안이 미국에 가서 강대국들한테 도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진짜 튀르키 얘기 좀 해보면 또 거기 가서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네요. 결국은. 결국은 국내 정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 국제 외교 무대에 나오는 것도 실제로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건 내부용이죠. 어떤 네. 의미에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모 대통령들은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지지율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닌 경우도 아는 경우도 있긴 예를 합니다. 들면 아닌 경우도. 지난 총회인가 지지난 총회였는데 그때 에르도안은 자기네 이제 책이 쓰셨는데 물론 본인은 안 썼겠죠. 그 책을 이제 좀 약간 나눠줬는데 나눠지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세계 정상이 이거 뭐야 하다가 이거 하다가 그 사진들을 지켰고 세계 정상들의 에르도안이 쓰는 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들 버리고 갔어요. 그 책들이 다 정회에 남았는데 하여튼 좀 이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거죠. 유엔 정회 때 그것들도 좀 보도됐으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좀 특이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마음 편하게 말씀하세요. 입국 거절 당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저분 이미 입국 안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 알파고랑 또 접촉하면 또 다 같이 거절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튀르키예 가기 전에는 알파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연설했습니다. 중국, 브라질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하고 브라질이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휴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니들 그거 쓴 러시아 편에서만 쓴 거잖아. 그리고 우리의 얘기는 1도 안 들어갔고 우리 얘기는 전혀 듣지를 않고 만든 휴전 협상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니들이 우리 휴전을 이야기해? 이러면서 강하게 비토를 했죠. 근데 사실 브라질하고 중국은 특히나 더더욱 최근 들어서 모든 외교적 분쟁의 중재자로서 굉장히 잘 나서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니 우크라이나의 전 외무장관도 그 당시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팔레스타인의 그 정치단체 대표들, 정당 대표들도 다 중국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그런 국제 질서, 미국이 끌고 가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든 깨고 싶은 상황에서 본인이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차이나 머니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조금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머니 아니고 지식이거든요. 중국의 지식? 러시아는 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뭘 개입하고 중개한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동안 소련을 걸치면서 그 전에 러시아 제국을 걸치면서 나름 좀 약간 노하우가 누적됐어요. 근데 중국 그냥 단순히 돈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중개 돈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는 외교적 신뢰가 있거든요. 어떤 협상안은 입에서 터지기 전에는 양쪽이란 충분히
양자 회담을 가져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평론가님하고 네. MC님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중간에 나와서 이제 중계를 하려고 하면 그렇죠. 충분히 어허. 이쪽이란다 저쪽이란다 한번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입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형이야 야 니네들 싸우지 마면 그거 그냥 갑질이에요. 협상을 제대로 갖고 와야 된다. 지금 말씀했던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 푸틴은 안 왔어요. 2015년 이후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유엔 총회에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럼 당연한 거죠. 나가지 않는다. 아니 미국이 지들 똘마니도 불러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러시아가 굳이 그 행사의 위상을 높여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어쨌든 중국과 또다시 다른 편에서 브릭스를 이용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모아가지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네.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유엔 총회 힘을 더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젤렌스키가 왔잖아요. 더 가기 싫겠죠. 당연하죠. 만나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이? 당연하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면 주먹 젤렌스키 싸움. 만나면 젤렌스키는 쪼크할 거예요. 아, 네. 농담할 것이다. 왜 개그맨이시니까. 이것도 아니 진짜 개그맨 출신이에요. 그건 맞는데 근데 옛날 전쟁 영상들을 중인데. 봤는데 이 사람 어떻게 대통령 됐지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쟁 중인데 조금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